5장. 자, 가나다라 바까지 6개의 지문을 가지고 2개의 내용으로 요약을 해야 돼. 나누어서. 자, 1번 논제가 그거였죠. 그러면 가나다라 바까지 할 텐데, 문제는, 자, 봐봐. 가나다라 두 이용으로 요약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뭔데? 이게 기준이라고, 기준. 우리가 뭘 나눌 때 기준을 주면 쉬운 거야. 너 만약 있잖아, 문제 1번에 가나다라 바를 두 이용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세요. 이렇게 기준 없이 준다고 생각해봐. 어렵죠. 서울대 문제가 옛날에 이랬어. 그러니까 기준조차 못 잡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야. 나눴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없는 거지. 근데 얼마나 좋아.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정확하게 둘로 나누는 기준을 줬단 말이야.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주체가 뭐야? 어떤 행위건 판단이건 생각이건 자기가 스스로 한다면 그게 주체가 되겠지. 주체의 정체성이 있다면 뭐라 그래? 그건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확고한 어떤 신념이나 기준이나 판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나다라 바가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기준으로 본다면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자, 가부터 볼게. 일단 첫 번째 가를 읽으면 뭔지는 몰라요. 왜냐면 적어도 나누려면 두 가지는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두 개는 있어야지. 아, 얘네 둘이 이런 걸로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요런 점이 같구나, 요런 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잡는 거야. 가부터 한번 봐봐. 자, 여기 글이 사진도 하나 났네. 장승은 펜 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의 모양을 새겨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운 조각상이다. 장승은 조각상이죠. 그런데 나무나 돌, 재료가 이거고요. 사람의 얼굴을 새겼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나누어서 이해하면 그 문장의 의미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읽어도 머리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정말 다 빼버리면 장승은 조각상이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지. 사람 얼굴 새겼는데 재료는 나무나 돌이래. 됐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보통 위쪽에는 사람의 형태의 얼굴을 그리거나 조각하고,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은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글씨를 새긴다. 그럼 사진 줬으니까 볼까? 맞네. 이게 나눌 수 있잖아. 이 아래가 문구 같은 게 있고요. 위에는 사람 얼굴이 조각되어 있네. 그치? 저 일반적인 거니까 보통이라는 얘기 있었어. 장승은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길을 안내하는 역할과 함께 잡기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해주는 수호신 기능을 했다. 지금 읽은 건 기능에 대한 얘기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마을의 경계, 두 번째, 길을 안내하는 역할, 함께 잡기와 질병으로부터 마을을 수호해준대. 그러면 잡기하고 질병으로부터 마을을 수호해주는 기능을 했구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이 글 가는 뭘까요? 그랬더니 장승이 뭔지를 밝혔어. 그리고 장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묘사해주고, 그 다음에 기능이 뭔지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어. 머릿속에다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봐봐. 이에 마을 사람들은 장승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신성시까지 했어. 또 받들었잖아. 신성시는. 신은 아니지만, 신앙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추앙했단 말이야. 마을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마을 굿을 거행하고, 이거 추앙, 장승이 새롭게 깎아 세워 전염병을 막고 잡기를 물리치는 기원을 하는 한편 주민 전체가 결속을 다졌다. 장승제는, 자, 이거 봐라. 얘가 신성시했다고 했는데 신앙처럼 이건 장승제니까 축제 같은 거랑 비슷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아왔던 농경사회의 각 마을에서 단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 결국 이거 말하려고 여기 앞에서 장황하게 얘기한 거야. 단일 정체성. 알았니?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장승이라는 건 뭐라고? 단일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핵심이야. 끝이야. 뭐라고? 단일 정체성. 그렇지. 이거잖아. 장승이 뭐냐, 모양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체성과 관련돼서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결속했다 그랬잖아. 그럼 장승 때문에 마을 사람이 단일 공동체가 되고 단일 정체성을 갖게 됐단 말이야. 자, 가의 내용은 이거죠. 나로 한번 가볼게. 멀티페르소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써주잖아. 페르소나. 가면이래, 가면. 가면은 뭐죠?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 그럼 본래 얼굴이 있는데 본질, 본성 이거를 덮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을 보고 본질을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장식이며 동시에 차단이잖아. 자, 가면. 심리학 철학에서 이성 의지를 지닌 채 자유로이 책임지며 행동하는 주체래. 근데 여기서는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단 말이야. 알았니? 네. 철학에서는 이성과 의지를 지닌 채, 이거 이성과 의지는 되게 좋은 거잖아. 그지? 자유로이 책임을 진대. 책임까지 지고요. 행동하고요. 그런 주체를 말한대. 자, 페르소나, 멀티페르소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다중적 자아상을 의미한다. 벌써 나왔잖아. 뭐가? 다양한 정체성. 그러면 가하고 나는 반대의 글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왜? 한쪽은 단일 정체성의 형성이고 여기는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잖아.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잖아. 얘는 멀티 페르소나는. 그러면 가하고 나는 반대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가나가 동시에 묶일 수는 없어. 이해됐지? 네. 그러면서 가 밑에 뭘 넣을 건지 밑에 제시를 해서 하나씩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남는 건 나 쪽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자, 그럼 봐봐. 멀티페르소나는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을 만들고 다중적 자아상을 의미한대. 이러한 다중적 자아상은 그걸 지닌 개인은 아까는 마을 사람들의 밑줄이 쳐 있었잖아. 이게 마을 사람들의 밑줄 쳐 있는 게 이게 마을 사람들이 단일이라는 의미로 묶이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 개인은 각각 멀티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장소와 역할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주체의 정체성의 인식. 그러면 생각해봐. 나는 멀티플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개인이지만 단일 정체성에 묶여.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주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다중인격자야. 그러면 나하고 나는 성격 캐릭터가 딱 고정돼 있어. 그러면 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봐봐. 한 예로 요즘 직장인을 살펴보면 하나 이상의 다양한 직업 정체성을 갖고 있다. 직업적인 부분에 따지면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직업 정체성은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엔잡너라 했으니까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또한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이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연결되면 덕질이니 취향 기반의 여러 활동으로 이어지는 취미 부자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 혹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한 호칭이 새롭게 나왔단 말이야. 자, 실제로 SNS 활동을 관련하여 Z세대의 경우 평균 2개 이상의 계정을 운영하고 각각의 계정별로 상이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대. 그러면 여기 지금 나의 내용은 위에서 말한 대로 다양한 정체성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잖아. 그지? 다중 정체성이라고 해도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장소와 역할에 맞게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다중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게 혹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MZ세대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뭐 MZ건
젊은이건 뭐 상관없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단일 정체성이냐 다중 정체성이냐 이 구분으로 나눈 거야. 자,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귀한 한국인 구모모 씨는 집 근처 사우나를 찾다가 카운터 직원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쫓겨났단 말이야. 구 씨는 카운터 직원으로부터 외국인은 출입이 안 됩니다 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라는 잠깐만 이게 뭐야? 아 다구나. 어쩐지 깜짝 놀랐어. 이 다를 못 봤어 내가. 이어지는 줄 알고. 다 나왔죠 지금? 응? 네. 다는 뭔데? 지금 이 구씨가 주장하는 게 단일 정체성이란 말이야. 나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나도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아. 그 하나에 포함된다. 아까 마을 사람들 공동체처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야.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난 한국인입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진 카운터 직원은 당신의 외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이 있어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적한 건 외모였죠, 그지? 라고 말하면서 입장을 막았다. 카운터 직원은 구 씨를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한국 손님들은 사우나에 외국인이 오는 걸 싫어한다라고 밝혔다. 그럼 여기는 지금 직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직원하면 단일 정체성이죠.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 키워드가 단일 정체성이야. 주체가 있잖아. 단일 정체성. 한 가지의 아이디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직원이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구씨 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 단일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직원에게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았지? 네. 단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야. 라로 갈게. 이 그림은 제1조선미술회 소속 작가 표세종이 그린 1958년에 그린 내년은 우리 학교에라는 작품이야. 어디라고 했어? 제1번이야. 1953년 설립된 제1조선미술회는 백름이라는 미술사학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백름의 연구에 따르면 제1조선미술회 소속 작가들,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일본에 사는 제1조선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정체성을 그렸다. 다양한 정체성을 그렸대. 이 사람은 지금 봐봐라. 일본에 있는 작가잖아. 그러면 단일 정체성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본 사회에 동화되거나 귀속돼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다양한 삶의 모습과 정체성을 그렸다는 얘기는 당연히 다중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맞지, 그지? 네. 실제 이들은 제1조선인 생활, 제1조선인의 북한 귀국, 4.19 혁명 등 다양한 테마로 전시회를 개최했고, 백름은 이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성별 출신에 상관없이 다양한 삶과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에 관해서 늘 생각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여기는 다중정체성이죠. 백름이라는 사람이 그 제1조선 미술회에 소속된 그 작가들, 즉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작가들을 보면서 그들의 작품이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과 정체성을 그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다중정체성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는 뭐에 속한다고? 다중정체성. 됐죠? 네. 그래서 여기에 라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다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됐지? 이렇게 나누는 거야. 별거 아니야. 단일이냐, 다중이냐, 혹은 단일이냐, 다양한 정체성이냐. 이걸로 나누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루 갈게. 우리나라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1990년대부터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어. 그럼 일단 뭐 여러 계층이나 여러 부류가 있다는 얘기지. 우리나라 초기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외국 출신의 이주자에 대해서 적응을 중시하는 다문화 정책을 시행했어.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전수 등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러한 초기의 다문화 정책은 동화주의에 가까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를 거를 배워서 우리처럼 바뀌기를 하는 그런 의미의 동화 정책에 가까워 소수 집단 문화를 한민족의 주류 문화로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 최근 우리나라는 문화 다원주의적 인식을 강조한데 뭐 다양성이지 뭐. 다중 정체성은 뭐야? 뭐 각자의 어떤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과거의 동화 정책은 너네들이 이민을 왔으니까 주류 사회의 문화와 주류 사회의 스타일을 니네가 배워야 된다. 편입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였거든. 근데 다중 정체성은 그냥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는 거야. 다문화 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중 정체성이지. 이 글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우리나라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2013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등 그다음에 그 결혼 이민자들이 혹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부모 또는 엄마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어만 배워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너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너 자식이 베트남도 배워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면 우리말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나라 말도 중요한 거지. 이게 다중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 자, 이러한 문화다원주의는 각 집단의 다양한 정체성을 존중하고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은 사회 구성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됐어. 그러니까 다중 정체성을 인정하면 좋은 점이 역시 이렇게 많단 말이야. 뭐냐면 사회적 갈등 해소, 방지, 공존이 같은 말이고, 두 번째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니까 문화 자체가 풍부해. 아니? 옛날에는 우리 문화만을 강요했는데 이제는 베트남 문화도 같이 배워라, 같이 해라. 베트남은 몇 월 며칠 날 무슨 풍습이 있대, 그것도 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 거기서 또 퓨전이라는 그런 문화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또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각 집단과 모국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경제문화 교류가 활성화된다. 이게 네 번째. 그럼 국가 경제력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마 제시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체 정체성을 다중 정체성으로 보고 있는 거야, 관점이. 그러면 지금 위에서 앞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다중 정체성이니까 마가 여기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럼 여기 바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그럼 바가 정말로 단일 정체성의 인식이 단일인지 한번 볼까? 삼국통일 직후에 통일신라는 삼국을 하나로 통일했음을 뜻하는 사만 일통의식, 통일신라 새로운 통합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 단일 정체성,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을 하나로 묶는 삼국 유민 통합 정책을 시행했어. 우리는 하나야, 같은 민족이야. 통일신라는 하나의 독립된 천하를 상징하는 중국의 구주제를 도입하면서 전국을 9개 주로 편성했어. 그대로 한 거지.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9개 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데 우리는 하나야, 연합체야, 뭐 이런 거지. 똑같이 구주제. 삼국의 옛 땅에 각각 3주씩을 두어서 균등, 대등하게 여기 나왔구나. 하나로 통합했다. 각각을 인정하면서. 결국은 각각을 인정했는데 이게 공통 분모로 인정한 거야. 균등하게도 인정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묶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야. 이를 통해
통일신라는 옛 삼국에 통합한 통일국가로서 단일 국가 정책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삼국 유민의 갈등을 극복하고 늘어난 영역과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통일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던 당의 동방정책을 무산시키고 주변국가 외교 교섭을 활발하게 전개해 국제적 위상도 높이게 되었다. 또 하나, 종전의 삼국문화 융합하여 새로운 석타 방식을 창출하는 등 문화적으로도 크게 융성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 2, 3, 4 이렇게 통합정책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림 나왔는데 별거 아니었다는 거. 자, 우리 이제 1번 문제에 가나다란 말 바. 이 글을 분류하는 거야. 분류하는데 이미 나왔죠. 자, 봅시다. 가하고, 다하고, 바하고 한 묶음이야. 키워드는 뭐라고? 단일 정체성. 내가 지금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1번 답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그러면 두 번째, 나하고 라하고 마는 다중 정체성 혹은 아까 나온 대로 하면 다양한 정체성의 인정이야. 다양성이라고 하면 다양한 정체성. 이렇게 둘로 나눴죠. 그지? 기준은 주체가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한다고? 한쪽은 단일하다고 통합, 한쪽은 다양하다고 다중.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야. 야, 글로 이거를 표현해 볼까? 자, 글로 표현하면 뭐냐면 기준을 밝혀야 되겠지. 뭐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글이 이렇게 전개되는 거야.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심은 가, 다, 바는 단일 정체성, 나라, 마는 다중 혹은 다양한 정체성에 해당한다. 혹은 그렇게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거였어. 됐죠? 네. 그러면 자, 선생님 봐봐. 이 글은 있잖아. 요약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을 요약해 줘야 돼. 됐죠? 어? 그러면 단일 정체성을 기준으로 하면 가, 다, 바라고 얘기했고 일단 분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가는 뭐고요? 나, 다는 뭐고요? 바는 뭐고요?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러면 단일 정체성과 다중 정체성은 이 글에서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지? 반대잖아. 그지? 중간이 없잖아. 단일이냐 다중이냐 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관계는 대립관계라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립관계를 이어주는 건 반면에 대조적으로 대립적 관점으로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자, 선생님 봐봐. 다시 정리할게. 주체의 정체성의 인식에 따른 기준에 따르면 가다 바는 단일 정체성이고 나라 마는 다중 정체성에 해당한다. 됐죠? 가의 내용은 뭐고요? 다의 내용은 좀 이따 하겠지만 가의 내용은 뭐고 다의 내용은 뭐고 바의 내용은 뭐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대립적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만은 다중 정체성이다. 이렇게 요약하는 거야. 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하고 끝나는 거야. 글자가 몇 글자야? 그 1번의 끝에 뭐라고 썼어? 400. 자, 이것도 선생님 설명해 주지. 400자로 쓰래, 400자. 쓸 것도 없잖아, 400자면. 그죠? 자, 기준 나누는데 한 문장이면 되지 않겠어? 주체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가다, 뭐, 가, 다, 바, 나, 라, 마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다. 30자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나머지는 좀 400자니까
한 370자를 써야 되잖아. 자, 이거 기준 알려줄게. 400자라 그랬잖아. 400자. 이거 뭐야? 400자가 좀 안 돼도 되고요. 좀 넘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잡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10% 잡아. 10%. 360자, 440자 이 정도에 쓰라고. 그러면 분량의 문제는 별로 제기하지 않는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잘 봐봐. 400자가 또 기준이네. 그럼 400에 가깝게 써야 되는 거야. 이 폭을 이렇게 잡지 말고요. 5%로 잡아. 5%로. 그러면 380자에서 420자가 되겠지. 맞지? 네. 이렇게 잡으라고. 알았지? 네. 그러면 더 400자에 가깝고 이 정도면 돼. 그리고 400자를 준 이유는 400자 정도 논의하면 논의할 내용을 충분히 적당히 논의했다고 본 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300자 썼어. 이거는 400자 기준으로 보자면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거잖아. 나 이거 잘 써야지. 500자 썼어. 이거 다 감점 요인이고 심하면 빵점이야. 빵점. 안 준다고. 논술은 조건을 주거든 약속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서 벗어나면 감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논술은 10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100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자꾸 빼는 거야. 실수한 거, 맞춤법 틀려? 그러면 뭐 1점, 2점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런 건 상관 안 하는데 내용이 틀려? 그러면 이거 10점 감점. 그러면 왜 탈락이야? 왜? 10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거든. 그래서 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말자. 400자를 요구하면 400자에 맞게 쓰자. 정 못 맞추겠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이 정도에 맞추면 그래도 뭐 특별한 문제는 안 보인다고 보는 거지. 알았지?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둘로 나누고 각각 이야기하는데 내용상 두 묶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문단은 안 바뀌지만 내용이 바뀔 때 그때 접속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선생님 이거 싫은데요? 그거 싫었어. 뭐 매우. 자, 나 단일 정체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이렇게 써도 돼.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야. 반면에야. 반면에. 상투적이지만 왜 반면을 많이 쓴 줄 알아? 다른 것도 다 뜻은 맞는데 얘가 세 글자잖아. 세 글자면 이런 느낌 있지. 그 대립적인 관점에서 따르면 글자 수를 많이 채워버리면 사실 얘가 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진짜 얘기해야 될 거를 안 쓰고 딴 거를 막 채웠다는 느낌이 들잖아. 간결하게 그냥 문단 간의 내용 간의 관계가 정반대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면 된다고. 자, 그러면 원고제하에다가 요걸 쓸 거야. 400자니까 그게 한 면을 쓰는 거야? 400자만 쓰는 거야? 나도 쓸 거야. 좀 이따 확인할게.